자, 그러면 이러한 갑질 혹은 중간 착취자의 나라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양극화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물론 제가 이제 앞 시간에도 소통, 그 다음에 정의, 분배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펭귄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영미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조너선 하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조너선 하이트 하이트 맥주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네, 그죠? 이 도덕 심리학의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 심리학의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직관이 먼저고 전략적 추론이 그 다음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직관이 먼저고 전략적 추론이 그 다음이다. 이게 이제 우리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면 뇌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상황을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바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성적으로 숙고하는 뇌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1차적인 뇌 기능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2차적인 뇌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것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뇌가 판단하는 것은 이제 선입견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전에 배운 것처럼 뇌의 스키마, 뭐 그런 이제 선입견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너선 화이트가 도덕 심리학의 세 가지 원칙에서 첫 번째, 이제 직관이 먼저고 전략적 추론이 그 다음이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쉽게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이걸 믿어도 될까라고 물으며, 믿어도 되는 이유는 찾지 않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이걸 믿어야 해? 라고 물으면서 믿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 개의 별개의 믿음 매트릭스 구조 안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늘어나는 거죠. 간단히 말하자면 직관과 추론의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도덕 심리학의 원칙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바른 마음에는, 이 조너선 하이트 책 가운데 바른 마음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바른 마음에는 다양한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본능적인 표현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인 표현이겠죠. 바른 마음에는 다양한 힘이 있다. 즉 어떤 것이냐?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그죠? 배려. 바른 마음은 다양한 힘이 있는데 배려에도 힘이 있고, 공평함, 그죠? 그 다음 자유, 그리고 충성, 그리고 권위, authority, 그 다음에 신성함. 이러한 도덕의 기반이 되는 가치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뭡니까? 이분이 사회심리학자니까 조금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진보와 보수는 이 중에서 각각 선호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공평함의 가치에 있어서 진보는 1%의 사람이 전체 부의 43%를 가지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보수는 기여하는 바에 따라 가져가야 하는 것이 공평하며, 기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평에 대한 개념이 평등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 쪽, 개인의 자유로 가느냐, 전체의 평등으로 가느냐, 이걸로 진보와 보수가 나눠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전에 이제 프랑스 3세기 얘기를 했죠. 평등, 자유, 박애. 그래서 19세기는 자유의 시대, 20세기는 평등의 시대, 21세기는 박애, 사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지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보의 평등주의 이념, 자유의 보수의 자유주의 이념, 이게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결국은 사람들의 뇌 구조가 바른 마음은 다양한 힘이 있는데 진보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힘, 공평에 대한 뜻과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에 기초한 공평의 뜻이 달라요. 개인의 자유, 내가 더 많이 노력했으면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더 고생했으면은 내가 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평창 올림픽 때 하키 팀입니까? 아이스하키 팀 남북 단일 팀 이야기가 있었죠. 실제로 이제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20대들, 젊은 세대들은 단일 팀에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극우 보수주의자들, 어른들은 남북이라는 의미의 반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북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단 국가니까 북을 이제 적 개념으로, 주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어른들 생각은 이제 여기에 꽂혀가지고 비판할 수가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단일 팀이라는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런 얘기죠. 원래 처음에 남한 혼자만 아이스하키로 이제 대표로 갔을 때는 거기 뽑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북한하고 함께 하게 되면은 반 정도는 북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올림픽을 준비했던 그 아이스하키의 반 정도의 선수들은 자기 자격이 박탈되는 거고 올림픽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정함에 대한 내용들이 다르죠. 여기는 자유주의적으로 접근하면은 여기가 이제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조금 더 한번 해봅시다. 재밌는 것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6가지죠. 이 6가지 가운데 좌파는 뭐를 가장 중요시 여기냐면은, 진보는 배려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가치들, 충성이라든지 신성함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아. 이해가 되죠? 반면에 보수는 6가지 가치 모두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진보는 타자에 대한 배려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뭐 공평도 어느 정도 중요시 여기지만 자유나 충성이나 권위나 신성함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은 이 모든 다양한 가치들 다 중요시 여겨요. 이 틀을 보수하는 거죠. 그러나 진보는 새로운 것들로 튕겨져 나가기 위해서 이 사회를 또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새로운 것일지 아니면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는 이 모든 가치를 다 아우르면서 중요시 여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도덕심리학의 세 번째 원칙이 생기는 거죠. 3원칙은 뭘까? 조나선 하이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마음은 개인보다 집단의 차원에서 더 강력하다. 바른 마음이.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의 책 제목이 아주 재미난 책 제목이 있는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도덕적인데 그 사회의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악을 행해요.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도 우리가 배웠긴 했는데,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조직의 위계나 조직 체계에 따라서 사람이 악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나선 하이트 같은 경우는 도덕 심리학을 통해서 원칙을 찾은 게 뭐냐면, 바른 마음은 개인보다 집단 차원에서 더 강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라이놀드 리버의 이야기,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상에서 혈연 관계 없이도 집단적 협력을 보여주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죠. 협력. 그리고 소통이겠죠. 어떻게 보면 연대성. 그러니까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지구상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지구촌의 최강자가 된 것은 바로 전혀 모르는 타자와 협력을 하고 소통을 하고 연대성, 즉 집단을 이루었기 때문에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최강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항상 무언가를 중심에 두고 모일 때 효과적인 팀워크를 발휘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류처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생기고 서로 상대방을 악마로 취급해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보와 보수, 이제 이런 갈등 구조가 전체적으로는 집단을 이루어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겠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펭귄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사건이죠. 여성 혐오 문화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때 대학 캠퍼스에 벌어진 운동이 바로 펭귄 프로젝트입니다. 성폭력, 여성 혐오에 반대하며 수도권 대학 12곳의 20개 단체가 함께 했던 연합운동인데, 이 운동이 특이한 것은 용기와 연대의 뜻을 펭귄의 습성에서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펭귄들이 용기와 연대성을 발휘했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모습이냐? 자, 가령 펭귄들이 있으면 펭귄들이 이제 있으면 이게 이제 그 바다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 가장 펭귄들이 있어.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있습니다. 이 펭귄 때문에 퍼스트 펭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펭귄 때문에 이 전체 펭귄들이 이것을 보고 따라 뛰어내려 가지고 삶을 이제 영위하는 거겠죠. 여기 한 가지, 용기 있는 퍼스트 펭귄. 두 번째는 남극의 온도가 영하 한 70도가 됩니다. 영하 70도씨가 되는데, 마이너스 70도.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펭귄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렇게 허들링을 합니다. 허들링. 물결처럼 안과 밖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안에 있는 펭귄이 바깥으로 쭉 나가고, 그러면 바깥에 있는 펭귄이 다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안에 있는 펭귄들은 조금 따뜻하겠죠. 제일 바깥에 있는 펭귄은 춥겠죠. 그러나 허들링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또 따뜻해지면 다시 바깥으로 오고, 이렇게 전체 펭귄들이 뭡니까? 허들링을 통해 가지고 추위를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요 소작인들만 요 바깥으로 마이너스 70도로 내보내고, 지주들은 요 안에 가장 따뜻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밖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마름들의 역할이죠. 중개업자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된 양극화된 사회, 그리고 이들이 바깥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윽박지르는 것이 갑질이고, 여기 이 졸들끼리 서로 야, 니 똑바로 안 돌아? 너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게 뭐냐면 졸질입니다. 한심한 거죠. 그럼 뭘 배워야 되느냐? 펭귄에게 바로 펭귄의 연대성, 펭귄의 허들링을 통해서 안과 밖을 바꾸고, 그리고 전체가 모두가 사는 그런 펭귄의 용기와 연대성을 배워야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